세월호 참사 2주기가 내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여전히 미수습자 9명이 남아있고 진상규명도 미흡하지만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는 주말에는 전국에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벼락과 돌풍, 강풍도 동반하겠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삼성 공약들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총선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2년입니다. 오늘 뉴스는 세월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추모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는 추모 행사가 광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노란 바람개비와 노란 리본을 만들고 추모글도 남깁니다. 초등학생들이 세월호 2주기 추모에 나선 겁니다. 언니, 오빠들 지금까지 살았으면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엄마, 아빠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좀 안타까워요. 아직 인양도 못 되고. 추모에는 대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지난 10일 전남대학교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는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추모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오는 7월 인양이 예고된 가운데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 많은 진실 같은 게 많이 감춰졌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번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조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2주기 추모 행렬에는 문학의 인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차디찬 바다로 가라앉은 아이들을 기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공연단은 온몸으로 추모의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마음에서 이제 멀어져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그렇게 된 이유, 사연 이런 것들을 좀 진실을 좀 밝혀내고 그 아이들이 정말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지역 작가 20명은 세월호를 잊지 말자며 1,3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세월호를 추모했습니다.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전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일어나게끔 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추모 분위기는 내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2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광주에서도 옛 도청 앞에서 대규모 추모대회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엔 팽목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진도 팽목항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강풍 때문에 인양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그래도 추모객들의 발길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팽목항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애써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의 얼굴,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과 마주한 추모객들은 그날처럼 먹먹해집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소외시키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일처럼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높은 파도에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한 인양 작업 바지선도 팽목항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찾아온 추모객들은 팽목항 한켠을 지키는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소망했습니다.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망할지언정 진실은 밝혀져야죠. 참사 2년을 맞는 내일 팽목항에서는 희생자 가족과 진도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분향소 헌화를 비롯해 추모식과 풍선 날리기, 씻김굿 등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종교 행사도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오늘도 진도 바닷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산속 노란 리본을 따라 20여 분. 중턱에 오르면 천막 숙소가 나타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했던 부모 서너 명이 일주일씩 교대로 인양 작업을 지켜본 지 벌써 8달째입니다. 우리가 저 바리선에 들어가 있다면, 가족들이 바리선에 들어가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게 바람 부는 동굴사도 산꼭대기에 와서 이럴 필요가 없겠죠. 명절에도 새해 첫날이 밝아도 가족들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불과 2km 앞에 보이는 인양 작업선. 그나마도 야간에만 작업해 보이지도 않지만 인양이 될 때까지 이곳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팽목항 임시 숙소에서도 2년째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 4명과 교사 2명, 일반인 승객 3명.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가족입니다. 어차피 내 동생을 찾아가야 되고 몇 번 짐 싸고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냥 여기 머물러 있던 거예요. 이제 곧 인양이 되니까 찾을 때까지는 기다려봐야죠. 찾아야 하는 가족과 참사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 가족들은 선체가 인양되는 7월까지 긴 기다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세월호는 7월 말쯤 인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인양돼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선체를 조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 측은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6월 말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월호가 인양돼도 진실은 인양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최장 1년 6개월입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하는 특조위의 출범일은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 정부 측은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특조위가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 실체적 증거인 선체를 조사하지도 못하고 특조위가 활동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선체 인양이 7월 말까지 가능할 텐데 6월까지만 저희 위원이 대련된 예산도 당연히 확충해줘요.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을 꾸린 건 한참 뒤입니다. 상임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2달이 지나서야 정부의 임명장을 받았고 또다시 넉 달여가 흐른 지난해 7월 말이 돼서야 직원들이 채용돼 출근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 쓸 예산이 확보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을 상임위원 임명장이 수여된 날로 계산하면 오는 9월까지가, 직원 출근 날로 하면 올해 연말까지가 활동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6월 말로 끝내라고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세월호가 인양되고 나서 특조위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 측 해석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6월 말까지밖에 쓸 수 없는 실정.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는 국회의원 선거 전국에서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안팎의 혼란과 공격으로 시달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찾아낸 새로운 의혹들은 왜 진실을 밝혀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를 탈출한 건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5분. 같은 시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반복됐습니다. 따고 뜨고요. 슬픕니다. 네, 여기서 그만. 방송을 했던 승무원 강 씨는 선내 대기가 선사인 청해진 의원의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해경과 검찰 조사에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 강 씨는 영업부 직원들의 희생에 누가 될까 봐 말하지 않았다며 특조위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본격 조사 활동을 시작한 지 5달 만에 첫 번째 청문회를 열었던 특조위는 2차 청문회에서 정부 수사나 재판 기록에서 벗어나 새롭게 파헤칠 의혹들을 찾아냈습니다. 특조위가 기존의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받은 것만 230여 건. 이 가운데 170여 건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지난해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890여 건. 방학과 주말 휴일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주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학교 내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사고는 일어납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밖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출발만 다르고 같은 코스로 움직이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안전요원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2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가지만 학교 안팎 청소년들의 안전도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지역 이슈 중에 하나는 삼성이었습니다. 두 야당이 공약 경쟁을 하기도 했었죠. 총선이 끝났어도 이 약속들은 유효한 걸까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광주 공약. 광주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당선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민주는 그래도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에서 먼저 발의했던 사항이고 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절실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함께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오공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당은 여전히 삼성 미래차 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공백을 메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국민의당 공약을 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이쪽 산단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정치적인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 때문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양 당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호남 민심을 두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양 당의 정치적 상황은 성과 독점을 위한 차별화 경쟁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경제의 심각한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지금은 해법의 차별화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고 그래야만 광주 민심도 잡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모레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호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기원하며 100만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범시민 운동을 시작한 광주시는 온라인 창구와 달빛 동행 파트너인 대구에서도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말은 구한말 보성 출신 안규홍 의병장으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안 의병장의 이야기가 창작극으로 재조명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구한말 한반도를 침탈한 일본군에 맞서 농기구로 무장한 의병들이 전투를 벌입니다. 군사훈련 한 번 받지 않은 의병들이지만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들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지금이다! 1900년대 초반에 펼쳐진 호남 지역 의병 항쟁을 이끌었던 안규홍 의병장의 활약상이 창작극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머슴살이를 했던 안규홍 의병장은 지역 유생들과 함께 강력한 의병 활동을 벌여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는 말에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머슴 출신에서 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유연한 자세들, 그런 것들이 전 다른 여타 의병장들과는 다르고. 안 의병장은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기도 했지만 치열한 항일운동보다는 벌교의 주먹으로만 왜곡돼 알려졌고 머슴을 뜻하는 담살이라는 신분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도 기억해주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보성군은 안 의병장의 위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창작 공연 등 선양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 보성의 역사 문화를 알려서 새롭게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창작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 담사리 의병장 안규홍 공연은 서울 강남구민회관과 보성문예회관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지겠고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원뿔 모양의 얇은 벚나무 판재로 만들어진 곶갈.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곶갈은 가장 오래된 유물로 고대의 상징성과 의미를 말해줍니다. 요즘에 부쩍 역사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책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이렇게 둘러보면서 확인하고.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봄과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체험, 문화예술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봄문화축제에서는 그 문화재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문화재 병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대표 용사인 그 벼룩시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은 박장대소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또 박물관 앞에 잘 꾸며진 정원에서는 나무와 관련된 유물을 감상할 수 있고 숲의 다양한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직 봄인데 반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동복 졸업사진 찍으러 왔는데 하복 사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는 마치 5월 중순처럼 다소 더웠지만 주말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1년 중 날씨가 가장 좋다는 봄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날씨에 심술이 잦습니다. 고온 현상에 1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도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광주와 전남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국지적으로 벼락과 돌풍,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도 18도 안팎에 머물며 때일은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